안녕하십니까. 한전연 국제전략연구실장 김만기입니다. 세계 질서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대로 세계는 시진핑이라는 중화제국주의자의 도전으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탈냉전 질서와 세계화라는 한 시대의 종식이 조금씩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한 시대의 종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푸틴의 러시아 침공은 세계 질서를 그야말로 또 한 번 요동을 치게 만들면서 경랑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의 징표는 푸틴의 핵 위협으로 그동안 잊혀져 왔던 핵무기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일깨워지면서 광란의 핵무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는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미소간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핵무기로 인한 인류 전멸이라는 공포심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미소냉전 시대에 상호 확정 파괴에 따른 공포 균형을 유지하면서 핵 불사용이 국제 질서의 한 원칙으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푸틴에 의해 깨질하면서 약탈적 핵무기 국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2, 3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시처럼 미국 등 서방 측이 개입하지 않고 방관할 것이라는 판단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이러한 판단과는 전혀 달리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정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 측이 단합하여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푸틴은 견해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골명에 몰린 푸틴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푸틴은 지난 9월 20일 예군 통원령을 발표하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전 개입이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이런 엄포가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어서 9월 30일에도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역 합병을 선언하면서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다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설치는 선례를 성갑함으로써 전술핵 사용 의지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도 10월 23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더팀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우크라이나가 더팀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이를 핵무기 사용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유장 전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미국의 핵전쟁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태도에 미국은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장관이 9월 25일 푸틴의 발언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재앙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번즈 CIA 국장도 9월 27일 CBS와 회견에서 미국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6일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쿠바 미사일 유격이 처음으로 우리는 핵무기 사용의 실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쿠바 미사일 유격이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언급한 데 이어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푸틴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시 미국 등 서방의 핵 반격으로 푸틴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그 근거로서 푸틴이 재래전 패배를 피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서방의 개입을 중단시켜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종전을 위한 확전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서 비교적 위력이 약한 전술핵으로 우크라이나 군사기지 혹은 병참기지 등을 타격하거나 사람이 비교적 살지 않는 지역에 경곡성 공격을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공격의 경우 미국의 핵 보복 공격보다는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할 확률이 높은 데다 푸틴이 이러한 저유력 핵 공격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핵 공격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이끌어내고 서방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뺑에 만들어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권좌에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핵전쟁 위험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화염과 분노, 내 책상에 핵버튼이 있다 등등 운운하면서 서로 거친 말투를 주고받으면서 한때 핵전쟁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그 당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은 21%만이 핵 분쟁을 안보 문제 중 하나로 보는 등 핵 전쟁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3월 10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69%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차 대전과 핵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고 10월 10일 발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인 58%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여 핵 전쟁을 맞이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핵 전쟁 가능성에 대한 미 국민들의 우려는 급기야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 등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 30명이 전쟁의 재앙적 후과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타 지구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바이든에게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안을 발송하는 등 그간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던 민주당 내에서조차 분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인들의 심리와 정서는 향후 미국의 핵전쟁 개입 여부에 대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도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면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10월 7일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바이든은 아마겟돈 경고를 무시할 수 없으며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키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러시아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나토는 회원국이 아닌 핀란드와 스웨덴을 동참하여 브레스에서 10월 10일부터 이틀간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옌스 스툴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핵 운영식 방침 등을 포함한 핵 정책을 검토하는 핵전략회의를 국방장관 회의 도중에 개최하면서 10월 17일부터 핵 억지 훈련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는 등 러시아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안제 두다 대통령이 10월 5일 미국과의 핵 공유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11월 1일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배치와 관련 미래를 위해 어떠한 문도 타고 싶지 않다고 언급함으로써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핵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 나토 5개국에 전술핵 폭탄 약 190개를 분산 배치하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토식 핵 공유는 오로지 미국만의 핵 사용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의 트럼피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나 그와 유사한 인물이 당선될 경우 트럼피즘은 더 강화되어 미국 핵 우산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1961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간 역사적 선례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 내에서도 독자적 핵무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중국도 조용히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4년 핵실험 성공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중국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표방하면서 전통적인 최소 억제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2049년에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 대국이 된다는 강군몽 하에 급속히 핵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에 따르면 중국 핵 전력은 2010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65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00개로 증가하였고 핵탄두도 300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9년까지 핵탄두를 적어도 1000개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고비 사막에 다탄두 핵미사일인 덩풍 40일 경락고 300개를 건설하였고 기존의 전략폭격기 흥6를 대체한 신세대 전략폭격기인 초음속 스텔스 전략폭격기 흥20을 실전 배치함으로써 2015년 실전 배치한 잠수함 발사 핵탄두미사일 탑재 진급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핵무기 삼각축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을 쇠락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시진핑은 10월 16일 20차 당대회 개막연에서 강대한 전력적 억지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미국을 능가하는 핵전력 확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핵전략 증강에 대해 에벌 헤인즈 국가정보장은 2월 7일 중국이 역사상 전대미문의 핵전력 증강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앤서니 커튼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9월 14일 중국 핵전력 증강이
미국의 역사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핵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핵 전력 증강은 미국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에 손상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중국의 핵 공격의 취약성을 느끼게 된다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한 방어 의지가 약화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독자적인 핵무장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푸틴의 핵 위협으로 핵전쟁 위기에 대한 서방 각국의 우려와 경계가 고조되자 이에 고무된 북한이 핵 위협을 노골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김정은은 핵 불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선제 핵 공격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은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동원한 전술핵 훈련 훈련을 직접 지휘 실시하고 그 후에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면서 핵탄두 소형화 경화 능력을 고도하기 위한 실제 핵실험 시기를 저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대탕령에 현혹된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으로 막연하게 기대해왔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한반도에도 핵전쟁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깡패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고 광란의 춤을 추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악마인 대탕령과 준술에 취해 헤매던 미국에서 깨어나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발상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한반도에서 암흑결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틴 핵 위협으로 핵무기가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현 국제정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국제정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